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키워드, 금리 인상 혹은 인플레, 긴축, 버블 경고, 걱정스러운 키워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호재성 이슈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하나 정도인데요. 시장을 이끌어줄 강력한 호재가 없다라는 게 언제나 부담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부양책 소식 역시나 재료 소멸로 충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자,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에서 살펴볼 시장 이슈, 아마 이를 관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채권 투자로 다시 돌아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리버스 로테이션. 그리고 시장에서는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코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신규 계좌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죠. 그동안 경쟁 자산이 없다라는 게 우리 증시에는 힘이 돼줬었는데 그게 부담으로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시장 흐름 점검하면서 이슈들 살펴보죠. 박앵커의 퇴근 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열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요. 하락 상위 테마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테마주들을 들여다봤더니 섹터가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가상화폐, 전자결자, 골판지, 쿠팡, 비철금속, 뉴딜지스, 2차전지. 눈치채셨습니까? 최근에 돌아가면서 서로 시장의 주인공을 했었던 섹터들이었습니다. 성장주로 여겨졌던 종목군들이 오늘 내려가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죠. 물론 이들의 하락이 연속성을 띠진 않을 것으로 많이들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장에는 분명 충격적인 일이긴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내려가고 있는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죠. 코스피가 오늘 출발할 때 뚝 떨어지며 시작을 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3,036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미국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고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그 악재가 또다시 시장에 영향을 준 건데요. 그나마 낙폭을 줄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동성 회수를 했던 중국인민은행 측에서 오늘은 유동성 회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 소식에 중국 증시가 시초가가 저가가 되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 상승으로 고개를 돌렸다. 결국 우리 장에 힘을 좀 실었던 거죠. 그래서 나아지는 듯 했었는데요. 빨간불까지 켜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내 다시 하락권으로 고개를 돌려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종가상 이게 파란불일지 빨간불일지 궁금해지네요. 이 시각 현재 0.13% 그래도 약보합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75로 흘러가고 있네요. 자, 수급적인 움직임 점검하시죠. 눈에 띄는 건 기관 수급이지 않습니까? 8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39거래일 만에 연기금도 매수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어요. 그들의 금액 자체만 놓고 본다면 시장의 구원투수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진정된 것인가 그에 대한 기대는 가져갈 수 있겠죠. 오늘 기관 투자자 2,600억 매수 중 개인도 476억 원. 오늘 외국인이 매도 대응입니다. 5거래 연속해서 팔고 있고요. 오늘장 한 3천억 정도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 동반 매도하는 섹터는 IT고요. IT를 사고 있는 건 또 개인 투자자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들여다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견조하게 버티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계속돼서 상승불을 켜주고 있죠. 오늘도 2% 이상 올라주면서 3일 연속 상승권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강보합이고요. LG화학의 낙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죠. 밤사이 뉴욕장에서 테슬라가 급락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의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왔고 애플이나 테슬라 등이 하락했죠. 경기 민감주가 뉴욕장에서 강했는데 우리 장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전기차나 2차 전지 종목들 내려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2월 시작할 때만 해도 치고 나가서 100만 원을 돌파하더니 오늘 장은 88만 6천 원권의 현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 이상 낙폭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들 좀 들여다보죠. 시장이 그럼 그동안에 달려나갔던 성장주들이 오늘 하락한다면 어느 쪽으로 관심을 뒀을까요? 경기 민감주, 그리고 시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 혹은 항공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죠. 롯데관광개발이 9% 상승이고요.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레드캡투어 등의 종목들이 5에서 8% 정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27일부터 일부를 시작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실물 경기를 미리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증시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주, 항공주가 오늘 강합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 연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나오고 있긴 하고요.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이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표 턴어라운드 업종인 만큼 여전히 관심도는 높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은 진에어 7% 정도 강한 흐름 보이네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꽤 줄여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코스닥은 영 시원찮죠. 오늘 1.6% 결국 하락폭을 다시 키우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940포인트까지 이탈했네요. 1000개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닥에서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락 문화 섹터가 일부 강하게 움직입니다만 제약 등의 대형 종목들이 모두 내려가면서 지수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특징주 보겠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오늘 오락 문화 쪽 올리고 있는 건 바로 파라다이스 이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나 손님은 없는데 주가에 대한 기대는 있는 최근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라는 거죠. 여행이나 항공주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인 거겠죠. 오늘 장 9% 상승입니다. 그동안 번번이 17,000원대에서 상당히 버거운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주 하나 더 보죠. 시즌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이 빨간불을 켰던 날이에요. 일단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기대감에 올라갑니다. 이런 특징주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죠.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00% 증가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그보다 못했기에 결국 실망감으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6% 밀리고 9% 밀리고 오늘은 15% 밀리면서 3거래 연속해서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즌인데요. 15% 하락, 지금 13만 600원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들여다봤고요. 오늘 이슈 열어보시죠. 많이들 다룬 이슈입니다.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 이야기 해보죠. 10년 국채금리가 작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그리고 30년 국채금리가 1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상승은 성장주의 자금 이탈 우려로 번지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 걱정할 분위기는 아니야라며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과거에 93년도부터 해서 금리가 올라갔던 시기 상승 국면이 총 7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96년도를 제외하고 코스피는 다 올랐었다. 그러니까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과거 대비해서 금리의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건 부담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그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나오곤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시장에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금융주에겐 이득이다라는 분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결국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고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국내에서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애초에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국내 은행주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 반응은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험주는 그래도 호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의 수혜로 여겨지는 이유가 뭔가 열어보시죠. 자,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전통적으로 금리 민감주입니다. 2017년도 이후에 업종별로 금리 민감도를 따져봤을 때는 은행 섹터보다 보험주가 더 높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아둔 걸 채권에 투자를 해놨었기 때문에 결국 운용평가 수익이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득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주가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뭘까요? 지금 금리 상승에도 2020년도 호황장에서 이 금융주는 상승을 그다지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이 달려나갈 때 상당히 소외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0월 이후 금융업종지수와 코스피의 갭을 놓고 봤더니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갭 메꾸기 차원에서라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시장은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험주가 또 유난히도 좋은 흐름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보험사들에게는 분명히 호재성 이슈인데 여전히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될까 그에 대한 고민도 안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 내부적인 이슈들도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열어보시죠. 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 보험주는 나눌 수가 있죠. 사실 2020년도에 보험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덕을 본 케이스입니다.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위생관리가 철저해지면서 병원 가는 이들이 줄었고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줄었죠. 그래서 이득이 좀 있었던 거고요. 손해보험사들 자동차 갖고 돌아다니는 일이 확연히 줄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실적이 좀 꽤나 긍정적이었고 마케팅 비용도 줄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고질적인 실적 악화 이슈로 꼽혀왔었던 실손보험료도 올해 들어서 인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나아질 여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형 호실적에 불과하다,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사실 의문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보험사들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금융주, 금리 상승기에 대응 괜찮나요? 했더니 곽영훈 부장께서 보내주셨어요. 은행은 하나금융주 괜찮을 것 같고요. 보험은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이 수익성과 보험이익이 향상하면서 증익 사이클에 진입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보험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주로 놓고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박앵커의 도전주는 잠시 묻어놓고 내일 추후 대응을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 종목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 종목에 대한 이 갈팡질팡 고민이 하고 계시다면 잠깐은 묻어두시고 잠시 그 생각을 벗어나 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시장에 대한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